혁명 전략 전술이 그거예요. 1만 명만 조직화가 돼 있더라도 그 나라 전체를 갖다가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어요. 이게 혁명 조직의 기본 철칙입니다. 조직화와 단결, 그리고 혁명의 단계와 전략 전술을 갖다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회 장악하는 건 매우 쉬워요. 그게 저희 공산당 혁명 전략 전술이에요.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위기, 1차적인 책임은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게 중국 책임이나 북한 책임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스스로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기반을 쌓고 그거를 이용해야 될 때 촉발제 역할을 하고 촉진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론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노조, 이 배경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있다.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바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념과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경선을 넘어가선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무조건 그들의 목적에 맞게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전략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은 당연히 한국을 적화를 시켜야 되고요. 김일성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중국은 반드시 한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자기의 세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친중 종속화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지정학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아 밖으로.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제1순위가 바로 대한민국의 친중 종속화입니다. 우리가 해방 전국에 한국의 지식인의 보통 70~80%가 좌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좌파 운동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당시에 해방 전국에서 한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없었다면 그냥 소련의 위성국가 공산화로 가는 거였어요. 결국은 분단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남노당이라고 하잖아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노당이 결국은 이제 그 북한으로 다 넘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권력의 현실인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이 북한의 공산당이 제1순위로 제거를 한 게 바로 남노당이에요. 이게 권력의 현실이에요. 그들이 이념이 같다라고 해서 같이 피 흘리고 싸웠다라고 해서 그들이 동지냐? 아닙니다. 권력의 현실이란 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박헌영이는 그 북한 공산당이 어떻게 죽였느냐? 개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밥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의미의 개밥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사냥개를 일주일 이상을 굶겼어요. 그래서 그 사냥개 우리에다가 박헌영이를 밀어넣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한국의 공산당의 제1인자라고 하는 건 박헌영이었거든요. 이러한 예는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비슷한 예가 바로 남베트남 패망입니다. 베트공의 전위전사로 나가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 대학생은 순수했습니다. 남베트남의 정의가 세워지고 민주가 되고 민족 자주를 이루어야 된다. 순수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남베트남이 결과적으로 무너졌죠. 그 다음에 그가 목도한 남베트남의 패망한 후의 현실은 바로 북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의 대량 학살, 그리고 북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의 흡수, 전체주의화, 그리고 그 국가의 패망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베트남이 철저한 정치 권력 투쟁을 통해서 1순위로 제거한 게 누구냐? 바로 베트공. 그리고 나름대로 자유민족자주, 민족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이들 세력입니다. 왜? 이들 세력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이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결과적으로는 배를 타고 베트남을 갔다가 빠져나오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망망대해에서 베트남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요, 그 배에서 자기의 런닝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 하얀 거를 그냥 그 이 보트 위에 깃발 하나로 쭉 꽂아놔요. 왜 그랬느냐? 자기는 이 상황에서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낍니다. 공산당이 한 사회를 붕괴시키고 공산화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특히 민주노총, 좌파 시민단체, 현재 야당 세력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최후의 승자, 그거는 당신들이 아니다. 만약에 현재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면 최후의 승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세제 전복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순수한 특히 젊은이들은 뭐 민족해방 또는 반미 또는 민족자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 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꿈꾸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의롭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그러한 이상을 꿈꾸는데 그러면서 현실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원당하고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현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절절히 그 처참한 현실과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한 번 빼앗긴 자유는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한 번 자유를 빼앗기고 나니 그것을 갖다가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다. 그래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장년층들도요, 이 현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